말씀은 문재인은 왜 악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4-5절입니다. 잠언 16장 5절 4-5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악인까지도 악인의 나를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들이 서로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악인하고 동행을 하지 말라고 하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에 설교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었어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심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을 보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폭격할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즉 북한을 선제 타격할 마음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은요. 트럼프 기간 동안에 북한을 공격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남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할 그럴 마음이 이제 악령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남침을 할 생각이 이제 마음으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즉 이걸 두 개를 놓고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를 치냐 아니면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치냐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머리에 든 게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북한하고 자기 권력, 자기 의, 내가 아니면 적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완용하고 둘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완용을 뽑겠습니다. 이완용이 문재인보다 낫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위해서 이제 심판의 도구를 정하시면서 칼날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죄악이 급속도로 지금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늘 봐왔다시피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나라를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강도를 지금 정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사상자가 최소한으로 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주름.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남침을 먼저 한다. 그러면 많은 사상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나중에 있을. 우리 한반도 역사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 중에 하나죠.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제 70년에 그게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하게 시키실 것입니다. 곧 통일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왜 문재인은 악인인가? 첫 번째, 경제를 망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보게 되면은 문재인이 집권을 했을 때 OECD 선행지수가 경기 선행지수 28개월 역대 최장 하락이에요.
그리고 수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해가지고 결국 그 건보부 부채 비율이 132%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도 거의 한 54조 넘게 낭비를 하고, 그리고 사상 최장 실업률을 지금 하고 있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저상금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를 집권을 하면 안 돼요.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경상수지 7년 만에 최대 적자, 제조업 생산능력 13개월째 역대 최장 하락, 제조업 재고율 21년 만에 역대 최고치,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전그룹사가 이제 올해 1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공공기관 부채가 600조 예선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다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찍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경제 성적표가 있는데 4개 정권 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최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이제 GDP 갭이 0.3%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0.8%가 올랐었고, 근데 이제 GDP 갭이 박근혜 정부 때는 0.8%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때 마이너스 1.7%로 떨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장, 분배, 일자리 등등 이걸 다 합쳐서 역대 최악의 무능의 정권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TV조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SBS 뉴스인데, SBS 뉴스에서도 빈곤층, 마음대로 쓸 돈 없다,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될 듯이라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의의 성장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그러니까 5분의 1 간이 간 소득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 4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평등 소득은 123만 6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가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의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초과세수가 22조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초과세수.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안 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세금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다 오르면서 세수가 많이 거치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은요, 세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국가에 그만큼 들어가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심상정 같은 이제 정의당 그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면은요, 청년 수당 5만 원씩 주겠다. 아니,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뭐 5만 원씩 줘서 뭐해요? 다 같은 사람들에게 5만 원씩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률도 반드시 초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요, 현재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즉 권력이죠. 권력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인 거예요. 폭탄. 옛다 폭탄이다. 폭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자면은요, 폭탄에 심지어 불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터질 때까지 돌리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누구건 간에 지금 표만 얻으면 된다는 형식으로, 지금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민을 인민화시킨다. 딱 보면은 올해 신년 초에 산을 오르게 되잖아요. 문재인이 오르면서 입었던 복장을 보게 되면은요, 인민군 복장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악인이냐면은요, 책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문재인 책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문재인 책에 나는 월북이
월북이 공산화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직접 써져 있어요. 문재인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요. 즉 자신이 꿈꾸는 사회가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좌파의 사상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박원순도 내가 왜 이 박원순을 싫어하냐면은요. 박원순이 위선 중에서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선동과 날조의 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멀쩡한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책상 위에다가 문짝을 이렇게 올려요. 문짝을 올려놓고 그리고 문짝으로 여기다 이제 밥상 같은 걸 깔아요. 멀쩡한 문짝을 뜯어가지고 문짝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이제 쓸모없는 문짝으로 책상을 만들어 보았다는데 밑에 책상이 그거를 이제 옆에서 찍은 사람이 있거든요. 밑에 책상이 있고 위에 문짝만 얹어 놓은 거예요. 그가 눈 가리고 아웅. 그러니까 쇼의 달인이에요. 쇼의 달인. 그리고 일본을 싫어한다면서 조국 아들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를 입었죠. 그리고 아식스 입고 그리고 또 보면은 박원순도 렉서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타는 차가 렉서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가 좋은 거예요. 일제가 굳이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 간에 그리고 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야지 북러 그리고 중국을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북러 중은 늘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정치인 세력들만 그렇지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런 케이팝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어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한 그뿐 아니라 국가 채무가 지금 706조에 이르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국가 채무가 500조에서 2년 사이에 700조가 되었습니다. 또 1인당 국가 채무가 결국 1,400만 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좀 암울하죠. 정말 재정선이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건데 그리고 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암울한 정부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 수치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좌파가 나라를 잡으면은 경제를 망친다는 것은 이제 가정사실에서 실제 팩트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제는 망쳤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럼 경제만 망쳤나? 경제는 그래요. 운동권이니까 무식해가지고 경제를 망쳤다 칩시다. 근데 이 운동권은 맨날 데모만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경제 같은 정권을 잡았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경제는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것도 중국으로 유출을 많이 시켰죠. 왜냐면은 문재인이 중국몽을 꿈꾸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주도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중국인이 접수를 했잖아요. 저는 먼저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외국 자본 유출 같은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중국인 그리고 이제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들 이런 거를 싹 다 잡아가지고 본국에 보내야죠. 그리고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불법 어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데 이것도 대응을 안 하고 있고 그럼 보게 되면은요. 그래 환경을 치자고 해도 환경 쪽에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분명하게 지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게는 깨갱하죠. 그리고 미국에게는 큰 소리 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중국몽을 꿈꾸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또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없어지고 언론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을 따라가니까 환경도 망치게 되고 경제도 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언론이죠. 이거는 이제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거의 한 20년, 10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정말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리얼미터라든지 이제 통계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아니, 1000명, 그 조사 응답을 보면은 1000명을 조사해 놓아요. 1000명 조사한 사람들도 랜덤으로 측정한 것도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게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이라는 게 장난합니까? 통계를 보면은 보통 적어도 2%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니, 잠깐, 5천만에 10%여도 500만, 1%여도 50만, 거의, 1%도 안 되네, 1%도 안 돼. 0.5%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통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경제 지표들을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먼저 언론을 조작한 게 누굽니까? 맨날 네이버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할배들이 이제 댓글 알바를 한다. 그리고 보면은 막상 들어가 보면 트위터라든지 그리고 좌표 찍어가지고 대깨문들 달창들이 댓글 올리죠. 댓글 조작. 그래서 드러난 게 무슨 사건이에요? 드루킹하고 김경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연예계 같은 경우는 거의 좌파에 먹혔죠. 왜냐면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언론도 이렇게 먹혔습니다. 그러면은 자, 경제, 환경, 언론 망했죠. 그러면은 안보는 어떠냐? 가장 중요한 게 안보예요. 안보를 보게 되면은요. 야, 안보는 이제 끝이 났어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줄어지고 1년 6개월. 뭐 저도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휴전 상태이니까. 그리고 좀 올바른 상태에서 군대의 정신이 박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군인 정신들이 많이 쇠퇴되고 그리고 지뢰를 제거했죠. 지금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남한을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건 이제 악령들이 우리 남한을 치기 위해서 김정은 안에 그렇게 넣어놓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트럼프 마음에 북폭을 할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문재인이 내가 왜 이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사상자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뢰가 제거됐어요. 지뢰 제거되지. 그리고 이제 한박도, 우리 땅이잖아요. 한박도. 자, 이런 걸 들어보면 좀 심각한 거예요. 보면은 서해 한박도 북한군 폭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북한의 군사 시설들이 최근 1, 2년 사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한박도에 들어왔는데 한박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군사적 방사포를 쏘면 인천공항은 물론 강화 김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항부터 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주요 시설들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북한이 인공기를 달고 이제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영토가 침공된 상황이에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도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고 무인도일 뿐이지 거기 한박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저건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내려왔음에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도 안 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그 예전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천안함하고 연평해전 잊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평화 하고 있었을 때 연평도를 공격을 했었죠. 이때 만약에 대통령만 올바른 사람이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격을 했겠죠. 물론 천안함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대신에 국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지 한국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명박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하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바마였죠. 오바마.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끼리 통하는 거예요. 좌파가 집권을 해서 결국에는 북한이 이렇게 쏴도 대응을 안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 때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트럼프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김정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 이제 드론 같은 거나 무인 정찰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행기 B-52 이런 거라든지 랩터라든지 항공모함 같은 거 뜨게 되면은 먼저 숨어버리잖아요. 김정은이. 그만큼 미국을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를 그냥 전부 다 내주고, 그리고 북한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군복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땅굴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군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총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간첩들도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보 망했죠. 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은 이제 전교조가 잡고 있잖아요. 전교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김대중 때 6.25 남침한 사실 이런 것도 삭제가 되고, 그뿐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미화 작업을 거쳐서 김일성이 위대한 영웅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르치고, 민족 영웅이라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화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제2의 평양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가 많았었는데 잘못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만큼 이제 공산화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망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망쳤냐? 법도 망했어요. 법도.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자, 운동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렇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소더 영상 클래스 강의 오늘 제 1차. 이게 그 민주주의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이렇게 망하게 시킨 게 뭐냐면은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3명을 대통령이 뽑고 2명을 이제 야당하고 여당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3명을 대통령에서 뽑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야당, 여당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민주당이 5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2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한 사람을 몰아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검찰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검찰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검찰이라고 보면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진다는 것인데, 근데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다 청와대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삼권 분립을 해체시켰죠. 이것은 악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어떻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이죠. 이게 뭐냐면은요, 표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요, 여기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 중에서 비례로 10%를 뽑는다 싶으면은 이제 10명의 사람을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제 헌법 1조 1항이죠.
근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럼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이 100명을 뽑았으면은요, 이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100명이 만약에 민주당이라 치면은 비례대표제가 10명이다. 그러면은 10명을 민주당에서 그냥 10명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 법도 망했습니다. 자, 이제 또 망할 게 있나요? 그래. 건강을 한번 봅시다. 이 건강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걸려서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제, 이 건보료, 특히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게 되면은, 자, 한 사람당, 치료비가 드러나는 이 에이즈 치료비가 얼마냐? 한 사람당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이게 보건복지부거든요. 보건복지부.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장악해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저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치에서 잡고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회개가 덜 됐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건데 이제 에이즈 치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당 6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1년이면은요. 7,200만 원이거든요. 그냥 한 1년에 한 사람당 7,200만 원이라는 돈이 에이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이 공짜잖아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90%를 지원을 해주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년에 7,200만 원이라고 치는데 그냥 대충 1,200만 원 정도는 깎읍시다. 양보를 해서 1,200만 원은 깎고 6천만 원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10명이면은 에이즈 걸린 사람이 10명이면은 6억. 그러면 100명이면 60억. 1,000명이면은 600억. 10,000명이면은 6천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2만 명이에요.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20%에서 3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권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건강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을 사람을 중심을 한다고 한다는 게 왜 인권을 말살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만 명이라고 했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95% 이상이 게이, 학문 선교를 통해서 95% 새로 생기는 에이즈의 95%가 넘죠. 거의 한 99%는 다 학문 선교를 통해서 통하고 에이즈를 통해서 이제 학문 선교를 통해서 감염된 남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감염되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한 2% 내지 3%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WHO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것 하에 쉬쉬 숨기며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통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에이즈의 무서움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이들이 없어지고 레즈비언들이 없어지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가 잡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죠. 동성애도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육체적인 사랑은 하체의 사랑은 썩은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인권도 말살을 하고 있는 게 보면은요.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시 여기면서 문재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페리스카오 선장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을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밟아버리죠.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피해자는 죽인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가진 인권 사상입니다. 이게 좌파는 그래서 위선자다. 양심이 없다. 자, 잘 봐요. 우파 같은 경우는요, 죄를 지으면은 너도 그랬잖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내려와요. 근데 좌파들은요, 걸리면 무슨 소리를 하냐, 니네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좌파의 특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은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향이 좌파예요. 사회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고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 좌파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분은, 그래도 진중권 같은 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돌보시기도 하고, 그래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으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자, 인권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인권을 얘기를 하자면은요, 자, 베트남에서 14명 귀환 요청. 탈북민 죽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 탈북자 모녀 사건들, 힘들게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넘어왔는데 굶어 죽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탈북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게 우리나라를 왔는데, 그리고 어선 같은 경우도 2명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죠. 자, 인권을 말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대의, 북한과 통합형일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전제 조건이 국가의 엄청난 회개거든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요, 정말 니느웨처럼 회개를 하면은요, 니느웨처럼 회개해야 한다. 뭐 동물들 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다 눈물을 쏟으면서 3일 동안 저렇게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물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었거든요. 이미 그만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남침이 먼저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했었을 때, 남침의 마음을 악령이 그러니까 전쟁의 마음을 계속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쟁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트럼프 보고 선제 공격에 마음을 넣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왜냐면은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중국을 더 잘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잘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독재자가 북한의 독재를 막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통일을 원치 않는 나라들은 주변국들이겠죠. 중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란 다음에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나겠으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많아진다는 것처럼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되면은요, 그냥 최소한의 사상자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깔리게 될 건데, 자,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면은 문재인이, 제가 왜 4.15 선거를 계속 말을 하냐면은요, 만약에 4.15 선거 때 그래도 문재인의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문재인을 좌파의 이 인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더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4.15 때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사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숫자거든요. 사람의 숫자인데 이 위선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서 죄를 죄라고 말해도 욕먹는 시대. 지금 다들 제가 봤을 땐 벙어리, 이 개같은 목자들. 나는 침묵을 지키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외치지 않는 자들은 개같은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시대인데 정치에 왜 그리스도인이 광야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런 악한 정권을 맞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뜯으면서 좌파 그리스도인들. 저는 물론 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자들이 좌파라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침묵을 지킨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한 대 맞을 것입니다, 진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우파는 자기 배를 채워요. 그 인정. 좌파는요,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한국당에 있는 황교안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참신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분의 여정을 쭉 지켜봐 오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거기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배려를 보이시면서 익명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이신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시고 인격이 갖추어지신 분이십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황교안 분 같은 분이 많이 일어나야 해요. 좌파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서 이 좌파를 막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왜 문재인이 악인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돌봐 주시는, 그리고 궁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박하고 그런 항공모함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그 항공모함에서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건데, 좌파 진영은 이렇게 다 흑암 속에 있고 다 미혹의 영들에 빠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 좌파의 영, 공산주의 영이죠. 이거에 되게 많이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흑암 속에서 싸우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선박을 끌고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들어주시옵고, 정말 우리나라가 죄악된 나라에서 이 죄악이 다시 한번 말끔히 씻겨지길 원하며, 주님 곳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늘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